20년 전만 해도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던 도시로 여겨졌던 중국의 충칭. 그러나 이곳에 현대 자동차 공장이 생긴 이후 충칭은 단숨에 부유한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현재 충칭은 이러한 고마운 존재인 현대자동차에 갑질을 하다가 충격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갑질을 했던 중국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 BBC에 재직 중인 기자로 주로 외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 이로 인한 연쇄 피해로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괴멸 직전에 몰린 상황이라는 놀라운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곧바로 중국으로 파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충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눈치채게 되었죠. 저는 취재를 위해 중국 파견도 종종 오곤 했고 충칭은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번성하게 된 도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충칭은 곡소리만이 가득했고 각종 상점들은 전부 다 폐업한 상태며 길거리에는 노숙자들만이 즐비해 있더군요. 그리고 충칭의 위프 산업단지로 향할수록 상황은 더욱 극심해졌어요. 이곳 산업단지는 한국의 현대 자동차 공장이 들어선 이후 매우 번성하게 된 곳으로 원래는 그저 시골 깡촌이었던 부지는 한국의 투자 이후에 상당한 자금이 돌며 수많은 주변 도시들에서 꿈과 희망을 찾아 몰려들어와 활기를 띠던 곳이었거든요. 현대 자동차는 현지 인력들에게 최고 대우를 해주었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을의 인프라 건설을 돕는 등 이곳 현지화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도움을 베풀어줬죠. 중국 공장에서는 현지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과 폭행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현대 공장은 현지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월급과 각종 복지 보장, 인간적인 대우 등 중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교양 있는 대우를 해주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현재 현대 공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단지 근처의 중국인들은 마치 형장으로 끌려나가는 사형수처럼 그저 암담한 표정으로 모가지를 길게 내뺀 채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일련의 조사 결과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한국의 현대 자동차 공장이 충칭에서 철수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 공장이 철수를 택한 이유까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중국인들의 은혜도 모르는 최악의 행보에 구역질이 나기도 했고 현대차는 어떻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중국과의 의리를 지키려고 했나 싶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일단 충칭의 위프 산업단지의 현대 공장은 일자리가 전무에 완전히 낙후된 도시였던 충칭에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내에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처음에 현대 자동차가 충칭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중국은 버선발로 나와 현대의 중국 입성을 반겼던 것과는 달리 결국 몇 년 뒤에 현대에 돌아온 건 중국의 뒤통수일 뿐이었습니다. 중국은 한번 공장이 세워지면 철수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현대의 뒤통수를 쳤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대의 생산 데이터에 불법적으로 액세스하는 거였죠. 충칭의 현대 경영진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스파이를 보내 현대의 기밀 자료를 빼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거든요. 비아디, 니오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충칭 현대에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유출시켰고 결국 자신들의 자동차에 그대로 디자인을 사용했는데요. 이 때문에 현대가 새로 개발한 연료전지 자동차 기술은 현대가 도입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기술력에서 한참 뒤처져서 절대로 이 정도 기술력을 보여줄 리가 없었던 중국의 수소차에 등장했고 중국 국가 지원 수소차 프로젝트에서도 유사한 설계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현대 충칭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국 엔지니어들은 현대의 민감한 데이터를 현지 경쟁업체에 전송하다가 적발된 사례까지 있기에 이건 아무리 봐도 중국의 조직적인 기술 빼돌리기가 분명해 보였어요. 결국 현대는 유출된 생산 기술로 인해 1조 원 이상의 지적재산권 도난 피해를 입었고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현대로부터 훔친 기술을 사용하여 현대의 시장 점유율을 줄였고 이로 인해 현대의 판매량이 급감하게 되었죠. 이건 명백히 국제소송감이었고 이러한 지저분한 중국의 술수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된다면 중국으로 공장을 세우려는 국가는 더 이상 없게 되어 중국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다가올 게 분명했는데요. 하지만 현대는 이 상황에서도 한번 눈 감아주는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현대는 만약 충칭 현대차 공장이 철수할 경우 수많은 공장 현지 노동 인력들과
현대 자동차의 부품 등을 납품하는 중국 현지의 기업들은 죄다 연쇄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자신들은 글로벌 대기업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대인배적인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현대의 이러한 대인배적 면모는 분명 아름다웠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용서는 악수가 되었습니다. 용서와 아량을 베푸는 것도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했는데 불운하게도 상대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중국이라는 국가였거든요. 중국은 현대 자동차의 기술을 훔치며 현대의 기술력은 생각보다도 훨씬 막강하고 이로 인한 막대한 수익을 가로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지 이젠 정부까지 개입하며 현대 자동차를 호구 취급하기 시작할 뿐이었습니다. 현대의 중국 합작 파트너인 BAIC 모터스는 현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대의 엔진 특허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매우 무례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현대 자동차 측이 이러한 무례함에 대해 항의하자 이에 대해 오히려 충칭 당국까지 나서 현대의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중국 국영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유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만약 협조하지 않을 시 현대에 각종 추가 세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해서 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다른 경쟁사로 넘기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에 현대는 끝까지 기술을 넘기기를 거부했죠. 그리고 충칭 당국은 정말로 현대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미친 행동을 감행하기 시작했어요. 충칭시 정부는 현대의 수익 송환을 차단하고 수익을 중국 내에 고정시켰을 뿐더러 이후로 충칭의 현대 대리점은 허가를 받지 못했고 현대가 충칭에 들어오면서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빠른 승인과 정부 보조금까지 전부 무시해버리며 이는 모두 현대자동차가 아닌 중국 기업들에게 돌아갔거든요. 특히나 중국은 현대자동차에 예측할 수 없는 규제를 계속해서 가함으로써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지게 해 장기 계획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가장 소름 돋을 정도로 열악한 면모는 따로 있었는데요. 이들은 공정경쟁 따위는 개나 줘버렸는지 한마음 한뜻으로 현대 죽이기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현대자동차는 한국 기업들에게 부품을 받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었음에도 지역 상생을 위해 구태여 중국 공급 업체를 이용하며 충칭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었는데요. 그런데 충칭의 공급 업체들은 이러한 현대 자동차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경쟁 중국 브랜드의 현대의 독점 부품을 비밀리에 공급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이때도 계속 참기만 했습니다. 현대는 여전히 영업 비밀을 넘기기를 거부했기에 상당한 불이익을 떠안아야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현대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글로벌 대기업이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시련쯤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버티겠다는 듯 공정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중국의 기업들과 경쟁했죠. 그런데 이렇듯 현대자동차가 각종 불공정하고 불리한 환경에서도 중국 기업들을 압도하자 이젠 중국 정부까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대가 충칭에 들어온다고 할 때는 좋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한번 들어오면 철수하기가 까다로운 공장의 특성상 중국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전부 철회한 채 노골적인 중국 기업 밀어주기를 하며 현대를 압박했거든요. 이에 더해 중국은 공영방송 등을 이용하며 한한령 등으로 한국 죽이기에 나섰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리기 시작했죠. 동시에 중국은 애국을 할 것을 강요하며 중국인들로 하여금 중국 제품을 구매하도록 대대적인 캠페인 홍보를 벌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영택시 및 차량 호출 서비스에 현대 차량을 금지하도록 지시했고 중국은행들은 한국산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 자동차 대출을 거부하여 중국 국내 브랜드만을 구매하도록 강요했거든요. 결국 이러한 중국의 현대주기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불경기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현대는 2016년에 중국에서 114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지만 2023년에는 35만 대로 그 숫자가 70%나 감소했거든요. 그리고 2024년에 현대는 중국의 노골적인 현대주기이기 때문에 수백억 원의 매출 손실을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충칭시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까지 나서 불법적인 술수를 사용하며 자국 기업을 노골적으로 밀어주다니 이건 웬만한 개발도상국에서도 볼 수 없는 막장 국정 운영이라고 봐도 무방했는데요. 결국 현대는 드디어 이러한 불공정하고 야만적인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충칭의 현대차 공장을 전면 철수한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거였죠. 이건 정말 충칭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충칭 당국은 무슨 짓을 해도 현대 자동차는 절대로 철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각종 부당한 대우를 하긴 했지만 현대 자동차가 충칭을 먹여 살리는 수호신 같은 존재라는 것쯤은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대 자동차가 충칭을 빠져나간다면 충칭에는 어떠한 괴멸적인 피해가 발생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칭은 황급히 현대 자동차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빼앗아간 여러 특혜들을 돌려주며 그야말로 현대 자동차의 발목을 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자동차 측은 조금의 고민도 없이 충칭에서의 전격 철수를 밀어붙였어요. 왜냐하면 현대 자동차가 충칭을 빠져나간다고 선언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존재했거든요. 그건 바로 현재 중국의 실제 경기는 거의 괴멸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수준으로 최악의 불경기에 빠져 있고 가난해진 중국에서는 도저히 사업을 유지할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중국 경제는 GDP의 30%가 부동산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은 위험한 부동산 투기를 이어나가다가 결국 재정 문제로 인해 수백만 채의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로 남았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대출을 연체하는 등 완전히 고꾸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가계 자산은 9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중국 부동산 업체 줄파산으로 인해 중국인들은 집담한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고 또 중국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구제조차 안 되고 있다 보니 중국 수천만 가구의 저축이 완전히 증발되어 버렸거든요. 또한 중국의 지방정부는 수년 동안 수천조 원을 빌려 쓸모없는 다리, 수익성이 도저히 안 나오는 고속도로, 철도 등을 건설하며 쓸모없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도 중국의 경제가 몰락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결국 이는 전부 부채로 남게 되어 현재 중국에서는 공무원들조차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대형 도시에서조차 병원을 폐쇄하고 가로등까지 전원을 차단하는 등 막대한 재정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가난한 중국의 재정 상황 때문에 민간 분야를 위해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된 중국은 그야말로 돈이 메마르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거죠. 그러니 소비력이 없는 중국인들은 차량은커녕 오토바이를 살 돈조차 없으니 현대 자동차는 안 그래도 중국 정부 리스크로 인해 부당한 대우만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성까지 나오지 않는 중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던 것입니다. 결국 현대 자동차는 미국과 라오스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겠다는 특단의 선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현대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까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한 중국 정부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무릎을 꿇어도 현대 자동차는 단호하게 중국에서의 전격 철수를 밀어붙였죠. 놀랍게도 현대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철수하게 되자 현대는 그야말로 귀빈 대접을 받으며 엄청난 이익을 독차지하게 되었는데요. 미국만 해도 현대는 테슬라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잘 팔리는 전기차 브랜드인데 현대 자동차는 여기에 미국의 보조금까지 받으며 공장을 건설했기에 이로 인한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라오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라오스는 현대 자동차가 라오스로 공장을 이전하는 대가로 각종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거든요. 일단 라오스는 현대 자동차에 대해 3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막강한 혜택을 제안했는데 현대 자동차는 30년간 법인세 0%를 납부하며 30년 후에도 라오스의 표준 법인세율인 20%보다 훨씬 낮은 5%의 법인세율만 낼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현대 자동차가 지적재산권을 가진 고급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로 표준 법인세율보다 5%나 더 과다 청구하는 사기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면 현대 자동차는 라오스에 공장을 이전한 것만으로도 30년 동안 20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중국은 토지값이 올랐다는 각종 명목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현대 자동차의 공장 부지에 대해 돈을 뜯어가기 바빴지만 라오스는 현대 자동차 부지의 주요 산업 용지를 무료로 제공하며 50년 동안 면세 및 임대료 면제라는 전무후무한 혜택을 내걸었는데요. 이는 라오스의 최우방국들의 기업들도 얻지 못한 파격적인 혜택이었기에 현대 자동차는 중국에서의 철수 결정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라오스는 바보 국가가 아닙니다. 라오스는 현대 자동차를 통해 얻을 잠재적인 이익을 고려해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현대 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혁신 기술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인 현대자동차라는 상징성은 현대자동차가 라오스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라오스를 중국을 이을 제2의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죠. 중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충칭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충칭은 신뢰성이랄 게 전혀 없는 도시였고 그 어떤 기업들도 충칭에 공장을 짓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충칭에 들어오면서 충칭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죠. 현대자동차라는 이름값을 믿은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충칭을 선택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아무것도 없던 가난한 도시였던 충칭은 현대자동차라는 나비효과 덕분에 수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들어오며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상하이와 선정과 같은 부유한 해안 중심지에 가려져 있는 충칭은 오랫동안 경제적 불평등, 높은 실업률, 주요 외국인 투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공장은 모든 것을 바꾸어 도시를 주요 산업 및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시켰던 것이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충칭에 있는 현대의 존재는 수만 가구의 빈곤에서 벗어나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켰거든요. 라오스 또한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나비 효과를 노리고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즉, 현대자동차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기업이고 라오스의 경우처럼 극진한 대우를 해줘야 겨우 유치할 수 있을까 말까한 기업인데 중국은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취재를 이어나간 결과 현재 충칭의 상황은 초토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막대한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전부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괴멸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거든요. 특히나 원래 충칭의 경제는 농업과 낡은 중공업에 크게 의존하여 저임금과 일자리 기회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가정들이 연간 300만 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며 겨우 입에 풀칠만 하는 수준의 돈을 벌어왔는데요. 젊은 노동자들은 이를 위해 광둥성과 저장성 같은 부유한 지방으로 이주해야 했고 결국 충칭은 지역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 정부조차 포기한 지역이 바로 충칭이었거든요. 그런데 현대의 충칭 공장은 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여 수만 가구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현대 공장에서 일하게 된 중국인 노동자들은 업계 최고의 임금과 대우를 받으며 최소 3명에서 5명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고 결국 이는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소득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현대자동차 공장 임금은 다른 지역 산업보다 30에서 50% 높았으며 중산층으로 가는 길을 제공하기도 했기에 그야말로 한국은 충칭의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존의 인구 유출이 극심한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던 충칭에 오히려 인구를 유입시키는 중국 정부조차 못했던 엄청난 효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물론 충칭의 현대 공장 덕분에 생긴 5만 개 이상의 공급망 일자리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현대 공장은 충칭 현지화의 상생을 추구하며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 놓은 한국의 공급망을 구태여 포기하고 중국 현지의 공급망을 택하는 놀라운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결국 현대는 12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을 공급망에 끌어들여 충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을 발전시켰고 물류 및 운송, 대리점 네트워크, 그리고 공장 주변으로 지역이 번성함에 따라 생긴 식당과 숙소 등 현대는 충칭의 지역 경제에 매년 3조 원 이상의 기여를 하며 중국 정부도 못한 충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자동차가 충칭에서의 영업을 완전히 중단하면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생긴 6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그대로 증발해버린 것이죠. 특히나 충칭에서는 계약의 90% 이상을 현대 공장과 맺고 있는 그야말로 현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의 공장만 수십 개가량이 있었는데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현대의 주문량을 대체하지 못해서 수천 명의 자동차 부품 공장 근로자가 해고되었고 공장 폐쇄에 물결이 거세지며 충칭에는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 시작된 불황은 점점 충칭 전역으로 번지며 충칭을 죽음의 도시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순환되지 않으면 경제는 골마버리기 마련이고 이러한 골문 상처는 다른 부위까지 감염시키며 걷잡을 수 없는 전국적인 불황으로 번지고 말거든요. 사실 저는 기자로서 이러한 충칭의 상황에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어떻게 현대자동차라는 글로벌 대기업 하나가 이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러한 매우 이상한 상황에 대한 조사를 거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조사 결과 충격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은 현대 자동차의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하며 못살게 굴었으면서 현대 자동차가 영원히 중국에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충칭의 경제 모델 자체를 현대 자동차에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이렇게 무능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었거든요. 중국 정부는 충칭의 경제를 다각화해야 할 중소기업들을 전부 무시하면서까지 모든 인센티브를 현대에 집중시켰고
결국 충칭시 산업 생산의 90% 이상이 현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게 되어 현대가 사라질 시 경제를 지속할 만한 대체 사업이 없었는데요. 결국 현대 자동차 철수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를 받아줄 일자리가 없던 충칭은 그대로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충칭 당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발생한 실업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재 실업자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어 당장 내일 먹을 음식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지만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던 현대의 철수로 인해 충칭시에 엄청난 세수 손실이 발생해 이들을 도와줄 여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실제로 현대는 충칭시 지방정부에 매년 6천억 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직원소득세, 공급업체의 사업세, 수출에 대한 관세에 대한 추가 세수를 통해 충칭시는 막대한 세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세금에서 나온 자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충칭시는 실직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는커녕 당장 진행 중이던 주택건설 사업 및 인프라 개발 사업까지 전부 멈춰버리며 더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한국 기업들은 지역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착한 이미지를 가진 것답게 현대는 공장 인근 도로 확장 및 충칭시 대중교통 인프라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지원을 해주기로 했지만 이러한 지원 자금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되면서 충칭시는 그야말로 도시 자체가 완전히 멈춰버린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이렇듯 현대 자동차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던 중국 정부의 무능함에 학을 뗄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자동차는 사실상 충칭시 당국보다도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고 중국 정부는 마땅히 라오스가 현대자동차를 거의 상전 떠받들듯 막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를 위해 간이고 쓸개고 전부 빼내줘도 모자랄 판국이었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주제도 모르고 현대의 역갑질을 시도했고 이는 결국 파국적인 재앙을 가져와 수십만 명의 중국인들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하면서 가장 소름이 돋았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현대 자동차가 중국에서의 전격 철수의 뜻을 밝히자 충칭 산업단지에 대한 신뢰도가 급감했고 충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만들어진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단지조차도 전부 철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충칭은 현대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도시였고 인지도조차 전혀 없는 곳이었는데요. 충칭이 세계의 공장으로 유명세를 치르게 된 건 전부 현대 덕분이었고 애초에 현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시골 도시가 바로 충칭입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충칭에 공장을 만들 계획이 전혀 없었지만 한국의 현대 자동차라는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이 들어오자 이 도시를 신뢰하고 공장 개발 계약을 체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현대 자동차 공장이 철수를 발표했고 현대가 철수를 할 수밖에 없던 이유도 가관이었기에 충칭 및 중국 지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 현대를 믿고 들어온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더는 중국에서 사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산업 스파이 및 기존 계약까지 전부 무시하는 중국의 적대적인 비즈니스 정책은 글로벌 대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이라고 봐도 무방했고 중국의 심각한 내수 침체로 인해 소비자 시장이 악화되면서 점점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매력을 잃었거든요. 결국 포드, 닛산 등 다른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현재 현대 자동차를 따라 중국 공장을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자신들은 애초에 한국 기업만 믿고 중국에 진출했는데 현대가 없는 충칭은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더 이상 이곳에 있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던 거였죠. 이러한 포드와 닛산의 공장 철수는 추가적인 중국인 실업자 10,000명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칭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물론 충칭 산업단지에 대해 매력을 느껴 대규모 계약을 추진 중이었던 테슬라 및 애플의 경우에도 현대 자동차의 공장 철수 소식을 듣자마자 중국과 논의 중이던 계약을 전면 취소하며 다른 동남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로 결정했는데요. 즉, 현대자동차 철수로 인해 발생한 실직자를 받아줄 공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충칭은 계약 중이던 사업까지 완전히 짓뭉개지면서 안 그래도 없는 형편에 천문학적인 잠재적인 수익까지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충칭 당국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속이 터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철수한 현대자동차는 현재 라오스에서 황제 취급을 받으며 막대한 이익을 쌓고 있는 중이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현대자동차를 어떻게든 데려오기 위해 라오스보다도 훨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사실상 자신들의 국가보다 현대자동차 하나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바싹 엎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현대를 잃은 중국은 안 그래도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충칭이라는 거대한 도시 자체가 완전히 침몰되는 수모까지 겪으니 이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이죠. 사실 한국의 이러한 사례는 베트남을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중국 이전에 베트남에 상당한 투자를 했고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착한 한국은 베트남에 관대한 임금과 복지 정책을 베풀어줬으며 인프라 투자까지 해주며 베트남 경제 발전에 상당한 노력을 해주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호의에 돌아온 건 베트남의 뒤통수였고 베트남은 중국처럼 한국에 역갑질을 하며 한국이 건설한 공장 부지를 인질로 잡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베트남은 한국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지역 상생을 추구하는 착한 국가가 맞지만 한번 뒤통수를 친 상대에겐 국물도 없는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국가거든요. 결국 한국은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베트남에서의 전격 철수를 발표했고 이참에 공급망을 다른 국가들로 분산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이러한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손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쪽 공급망이 문제가 생겨도 공급에 전혀 차질이 없어 상당한 이익을 보는 결과를 냈고 결과적으로는 베트남은 주제도 모르고 갑질을 하다가 괴멸적인 경제 파탄이 난 꼴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베트남과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주제도 모르고 현대 자동차의 기술을 빼갔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현대의 기밀을 추가적으로 빼가려고 했고 이러한 갑질은 충칭이라는 도시를 20년 전에 가난한 유령 도시로 완전히 회귀시켰거든요. 저는 이러한 한국과 척을 지는 국가들의 말로는 하나같이 비참한 것을 보고 한국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지내야 한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두려운 국가고 이런 나라를 화나게 한다면 상대가 누구든 잔인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모양이었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